저는 여러분이 주식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제대로 된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고용도 둔화되고 있고 소비도 둔화되고 있고요. 금요일에 나온 미국 미시간 소비자 기대 지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마다의 앞으로의 소비 여력을 측정한 지표인데요. 지표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증시에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소비 둔화에 대한 걱정이 나오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봐야 하는데요.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 둔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증시는 올라가고 있죠. 왜 증시가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증시는 경제학으로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는 돈이 들어가면 감정이 섞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감정, 심리라 하는 부분으로 증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불안한 심리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괜찮다, 좋다 하는 심리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증시로 경제를 판단하고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재임을 위해 많은 돈을 풀었고요. 유동성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도 증시에 신경을 쓴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증시가 좋은 게 맞는 건가라고 생각은 들지만 증시가 상승하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냥 좋은가 보다 하고 묻어가게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심리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증시가 상승한다고 무조건 좋다고만 보면 안 되거든요. 알아두고 가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시에서는 고용과 소비에 대한 걱정들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시그널이 나오고 그 시그널이 유지가 되면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되는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4달 전에 고용과 소비가 안 좋아질 거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었는데 증시가 상승하니까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불안감을 드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묻어놓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락 시그널이 나왔다고 바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멤버십에서는 하락 시그널이 있어도 유연하게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해왔고요. 하락 시그널이 누적이 돼서 하락장으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떠한 악재가 나와서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섣불리 먼저 하락장 가 있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의 파도를 탈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부자 아빠의 마인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소비 쪽은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나이키, 룰루레몬, 스타벅스, 치폴레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많이 하락했죠. 올라가지 못하고도 있고요. 룰루레몬은 현재 200달러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도매, 소매, 음식, 서비스 관련 쪽 주가들이 하락하면 보통 기업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현재 미국의 소비를 알려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비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 먼저 기업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단 소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소비 둔화의 체온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의 원리가 딱 그 기업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경제가 좋고 좋은 지표가 나오고 도매 소매 지표도 좋게 나온다면 좋은 바람 타고 같이 올라가거든요. 유동성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투자자들은 소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비 쪽은 잘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소비가 둔화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용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먼 과거의 주식 상황을 현재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세상은 바뀌고 투자 방법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과거를 보시면 페이팔, 스퀘어가 굉장히 빠르게 급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존,
구글,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가를 만들었었고요. 페이팔, 스퀘어라고 하면 카드 결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소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주가가 떨어지니 기업의 문제로만 접근을 했었죠. 페이팔, 스퀘어 하락 이후에 증시 전반이 하락 추세로 전환했었습니다. 지금 도매, 소매, 서비스 쪽의 주가들이 올라오지 못하면 카드 결제 기업들 혹은 카드 회사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소비가 줄기 때문에 카드 사용량이 주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하나, 둘 생겨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코스트코, 넷플릭스도 보고 있고요. 소비 쪽이니까요. 지금은 금리 인하로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서 상승하는 소비 쪽도 있는데요. 경기 둔화가 된다면 소비를 줄이는 순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둔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둔화가 오는 거니까요. 앞으로 관련 업종을 체크하면 경기의 방향성을 미리 읽을 수 있으실 겁니다. 상승하는 종목에만 집중하시면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체크해 가시면서 증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수를 보는 건데요. 지수로 심리를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6150, 6100을 계속 언급드렸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자리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51선이 중요한 선이기도 해서요. 51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하락장에 가 있으시면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증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지수로 기준을 가지고 증시를 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픈도어 많이 상승을 했죠. 주가가 상승한다고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돌아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낮은 종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8월쯤 한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요즘 중소형주의 상승이 두드러지니 가능은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혹시 피그마처럼이나 잡주가 오르면 이때다 해서 기업 분석을 만들고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비우스,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가 되어 있으시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항상 있는 일, 실적 안 나오고 주가 빠르게 오르면 하는 게 유상증자. 유상증자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같이 중소형주의 상승 시기일 때 주가 상승이 빨랐던 종목들은 보통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시기는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주가 상승이 빠르다는 건 사람들이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살아있을 때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때다 싶으면 유상증자를 합니다. 대기업들은 반대로 자사주 매입을 하죠. 주가가 떨어지려고 할 때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방어를 합니다. 증시의 상황과 투자 심리를 활용해서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죠. 유상증자를 하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좋은 쪽의 이야기만 흘러나오니까요.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저는 과거에 유상증자하고 살아남은 종목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네요. 저는 주가의 움직임으로 기업을 판단합니다. 실적이 나는지와 현금 흐름을 보고요. 기업 분석은 상승하면 좋은 쪽으로 좌표 찍어두고 하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네비우스는 주가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주가가 머무르고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주가 흐름이 좋은 종목은 호재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가 흐름은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주가 흐름이 좋으면 그냥 매수하고 가만히 호재 터지길 기다리는 건데 기다렸더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100불 가까이에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비우스의 주가가 좋은 흐름으로 가려면 100불을 넘어서 안착을 해야 합니다. 안착해야 한다는 건 주가를 종종 확인하시다 보면 100 위에서 주가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건데요.
부자 아빠는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주식할 때 배웠고 연습하니 좋은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요. 긴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테슬라는 아주 좋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수렴하는 차트 같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렴이란 곧 방향성을 정해야 하는 건데요. 우선 기대했던 370을 넘어줬고요. 이제 400을 넘어줘야 합니다. 종목 설명은 다음 주를 대비하자는 것이고요. 상황과 차트는 바뀌기 때문에 대응도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면 계속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앤큐입니다. 45에 저항이 있었고요. 이제 60을 넘어가야 합니다. 45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것은 좋지 않고요. 요즘같이 중소형주에 물 들어왔을 때는 노져서 상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중소형주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추가적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 50 구간을 참고해 놓으시고 다음 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작년부터 멤버십에서는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200 아래 180, 140에 매수 구간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너무 상승을 해서 쫓아가기가 어려운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매수를 하는 자리는 나오는데요. 355, 350 구간입니다. 매수를 하실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시고 내려가면 물을 타겠다는 계획을 하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굳이 브로드컴을 보시지 않으셔도 돈 벌 수 있는 종목이 많으니까요. 기다리셨다가 기회를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BMNR. 지난 영상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BMNR은 매수 기회는 왔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에 도달하면 매수하시면 되고 기다렸던 매물대에 오지 않으면 움직이는 추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건데요. 영상은 지금 상황으로 다음 주를 대비해 놓자는 것이고요. 라이브로 대응을 원하시면 제가 미국 증시가 열리는 내내 방송을 하니까요.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58 부근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180, 185 저항 박스에 와 있고요. 그냥 뚫어줘야 합니다. 51선 아래를 지속적으로 진입을 하는 건 매수 심리를 저조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185 위로 상승하길 희망해 봐야겠습니다. 피그마. 말씀드렸던 50에서 반등하고 56에 저항이 있는데 맞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56 위에만 올라가 주는 게 피그마의 첫 번째 미션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 말씀드린 140 구간은 기억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추세가 변경되는 구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갭 아래에서 머물다가 올라오면서 대응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갭 위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니 170 구간 위에서 머무르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 1220 구간 위로 올라와줘야 합니다. 금요일에는 단기적 하락 시그널이 나왔었는데요. 단기 하락 시그널은 눌림으로 보면 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소비 관련으로 보셔야 하는 종목이니까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FMC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가 상승한다고 하거나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막아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주식보다는 지금 증시에서 말하는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시면서 금리 인하를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시기에 하는 건지 경기 둔화가 두려워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건지를 보셔야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등심판 안에서의 경제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실물 경제와 증시 경제는 이격이 있기 때문에 증시판 안에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해 놔야겠지만 금리 인하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희망을 하게 합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은 하락하게 되면 매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하면 중소형주의 호재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빅테크들 좋을 때는 금리 인하하면 빅테크의 호재다라고 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